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종가 기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젠슨왕 회장이 전일 삼성전자의 HBM이 테스트 단계에 있다라고 밝히면서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일의 전장 기업입니다. 콘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 인수 소식까지 전한 바가 있고요. 이어서 현대차도 2위에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사를 통해서 신용등급이 AA 플러스에서 AAA까지 상향되었다는 소식 전했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바이오 기업 매수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위, 알테오젠 4위. HBL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매자닌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 출시 전까지 추가 자금 조달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전일은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라면 현재는 SK 하이닉스를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초전도체가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까지 급등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 내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포스코홀딩스 3위. 이어서 저PBR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화재는 4위, 현대차까지 오늘 함께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일 종가 기준 기관 같은 경우에는 LNF를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업종 내에서 상승률 상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현국 대표의 사임 이후에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나이트크로우의 흥행 소식 속에서 위메이드 2위에 위치해 있고요. 로봇주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3위, SK이노베이션도 4위에 위치해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5위로 매수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그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매수해 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최윤호 사장이 원한 대로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GM과의 함께 468 배터리 협업 소식까지 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KB금융, 신한지주 등 금융주도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KB금융 양종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5,000주를 매입하면서 이 책임 경영 소식까지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개인 같은 경우 전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함께 매수해 갔고요. 오히려 전일 배당락 이슈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하락했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수해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자, 오늘장 수급 특징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에서 좀 발을 뺐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돌아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에서 간당간당 약보합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 기관 둘 다 모두 금융주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김대중 교수님. 네. 단기적으로 좀 매도했던 그 착실한 매물을 이제 거두고 있는 건가요? 과정이고요. 오늘 이제 저PBR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융주 플러스 지주사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쵸.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그 세제 지원,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기업의 그리고 개인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이 발표가 있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법인세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물론 확정된 내용은 5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배당세 소득세에 대한 또 완화. 요 내용이 어제 기재부에서 발표되면서 관련한 저PBR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흐름에서의 내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시장을 잘 보시게 되면 화장품주들이 오늘 강합니다. LG생활건강이 5%, 나머지 화장품주들도 오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주라든가 또 석유화학의 일부 종목들이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IMF나 OECD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인도, 중국, 한국 중심에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한 경기 민감주를
매수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관점, 그 세제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현상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은 역시 경기 민감주 중심의 주식을 사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전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장 속에서 접히벼 가는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단발적으로 이렇게 튈 때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들의 포트 안에 일부 좀 비중으로 계속 싣고 가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급 특징주 한 종목씩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수급 특징주로 상신 EDP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죠. 물론 삼성 SDI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셀 업체로 많이 구분을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캐파가 굉장히 적기는 해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3배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 SDI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또 전고체 쪽에 대한 메리트가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삼성 SDI가 저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하는데 전고체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TCC 스틸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상신 EDP가 오랜만에 저점에서 좀 반등을 저점대에서 돌려 세우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급 특징주 오늘 상신 EDP 현대주가 5.77%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연일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보고수.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옥신각신이 아니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수급 특징을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네. 일단 뭐 오늘 뭐 전강 후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은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통적으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 기관이 땡길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올까는 기대감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는 실적 확인하고 내일 오전에 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트레이드를 한다는 점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던 이 부분에서 오전에 쫙 솟았는데 그동안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눌러놨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을 빼면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로 튀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왜냐면 우리가 좀 이따 삼성전자 얘기 더 해야 되는데 그래요? 여기서 쏟은 아니 우리 주제 안 보고 왔어요? 주주총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주주총인데 삼성전자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엄청 짧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 수급 특징주 바로 쏟아주시죠. 그러면은 수급 특징은 저는 저 PBR 하나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눈에 안 띄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거래가 터졌고요. 그러고는 앞으로도 이제 수급 특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국철강 가져봤습니다. 와, 한국철강 어제 22%, 오늘 10%. 이거 지금 사기 좀 무서운데요? 지금 산다라기보다는 이게 기업이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공시가 나온 게 있는데 600억의 자사주를 이제 매입하겠다. 그리고는 그걸 이제 6개월 동안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는 당시 이제 급등 나오기 전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의 20%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메타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메타가 바닥권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주가가 돌릴 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20%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찌 보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아서 뭐 계속 우상향을 했지만 한국철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발표를 한다라는 점은 그만큼 현금 흐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어제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 밸류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사주를 매입 소각할 경우에는 법인세에 있어가지고 약간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은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조금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공시들 좀 잘 추적하셨으면 좋겠고 네. 한국철강은 지금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배당률이 4%가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은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한국철강 뭔가 기업의 체질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가로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급등하면서 2거래 만에 30% 넘는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순재 교수님. 네, 지금 따끈따끈하게 움직이는 위메이드. 아, 네, 추천 위메이드. 중. 네. 저희가 어저께 위메이드 얘기했을 때 사실 네. 조금 애매했거든요. 네. 예, 위메이드, 에메이드 이렇게 했는데 네. 주가가 이렇게 네, 오르다니요. 뭐 그래서 지금 뭐 거의 52주 지금 신고가를 이제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큰 게 뭐 어제도 뭐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니까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이제 글로벌 흥행 이제 기대감이 주가를 계속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그러니까 오늘 밤이었죠. 오늘 밤 기준 지난 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이트클로우의 동시 접촉사가 이제 30만 9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그래 출시 8일 만에 이제 30만 명을 넘었다라는 게 이제 뭐 가장 이런 P2E 게임 중에 가장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특히 뭐 지금 미르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접속자가 많이 증가를 한다 하면서 그 관련된 이제 토큰에 대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이트크로우 같은 경우는 일단 규제가 좀 있습니다. 게이머 레벨이 이제 45 이상이 되어야 토큰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 생성할 수 있는 게 100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접속량이 많아진다라고 해도 토큰 생산량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이걸 게임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적정한 그런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토큰을 거래를 할 때 상대적으로 가치가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게이머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지금 서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서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도 좀 증가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판타스틱 베이스볼이라는 이제 게임이 글로벌로 아마 지금 론칭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MLB와 이제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베이스볼 게임이니까 야구 게임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정식 라이센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만큼 이제 나중에 이제 글로벌로 판매를 할 때 좀 더 이제 관련된 그 팬들이 좀 더 게임을 다운받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게임의 성공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오늘의 수급 특징 그리고 오늘 또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대중 교수님. 저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앞서 이제 경기민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최근 9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눈여겨볼 만한 점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방금 전에 테이블 고수가 한국철강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600억 자사주 매입 소각. 한 해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납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려면 이 정도 규모로 해야 되겠죠. 800억인데 600억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한다고요? 애플 같은 회사이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지켜볼 종목이긴 하지만 네.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습니다. 아.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철강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역시 경기 민감주 형태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 금호석유가 오늘 고점에서 약간 밀리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바닥을 찍어가고 있고 조만간의 흐름에서는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쉬고 있는 종목 가운데 새로운 수급 특징 쪽 금호석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김대중 고수 금호석유 방금 말씀해 주셨고요. 임순재 고수의 위메이드, 이재규 고수의 상신 EDP, 테이버 고수의 한국철강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강력하게 펀치라인을 뚫어내는 공략 종목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강영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